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이실 텐데, 어떻게 지금, 미국 아이비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혹시 잠깐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는 네, 현재 로스쿨 학생이고요. 네, 어, 저는 대학원을 네, 다니다가 네, 이제 제가 공부하던 과목이랑 법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로스쿨에 왔어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시다가 로스쿨에 가신 거라면은, 그러면은 네.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가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네. 저는 네. 미국은 사실 로스쿨 와서 처음 와봤고요. 주 아, 아시아 네. 네, 공부를 네. 하고 네.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음. 로스쿨에 왔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사실 저희 채널의 이제, 제가 가장 목적을 두는 것이 이제는 한국 학생들도 네. 어떤 그 다현 씨처럼 좋은 학교를, 로스쿨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서 로스쿨을 다녀보고 싶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외국, 뭐 미국처럼 그런 로스쿨 시장이 크지만 한국에서도 이제는 조금 그 시장을 저변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하게 돼서요. 한국 네.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사실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LSAT이라는 큰 관문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에서는 그 LSAT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 혹시 제가 LSAT을 언제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 얼마나 이렇게 음. 하게 됐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좀 학교 과목이랑 병행을 할 음,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수업 한 3, 4개월이면 좀 끝나지 않을까, 뭐또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네.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점수가 안 나오면 약간 포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네, 대충,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하고, 네,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해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를 하다가 좀 잘 안 되기도 했었고, 저는 음, 그때 사실 로스쿨하고 대학원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좋은 네, 기회가 와서 대학원을 갔다가, 네, 일셋 공부를 쉬었죠,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네, 석사를 하고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네, 공부를 새로 시작했던 좀 특이한 음, 케이스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느 시점부터 꾸준히 뭐 이렇게 엘셋이라는 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잠깐 하셨다가 대학원 네. 진학하셔서 잠깐 포기해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한 케이스신 건데 네. 그러면은 공부 기간을 처음에 뭐 3, 4개월 생각하셨다가 뭐 생각했었던 거 3, 4개월 만에 끝이 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 기간이 더 길어지셨나요? 그래서 공부 기간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풀타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네, 중단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네, 한데 최소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는 네. 공부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은 좀 까먹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쵸. 더 길어졌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시험이 음, 음, 이게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쵸. 시간을 한두 번보다는 세 번 음, 돼봐도 네, LCC라는 시험이 워낙 1점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하면 다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네, 최소 1년을 잡으시라고 최소 1년. 안전하게 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최소 1년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현 학생도 어, 어떤 취약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게임과 리딩 그리고 리즈닝으로 세 개를 나누는데요.
취약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부족했었던, 성적이 좀 안 놀았었던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게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아, 게임이요. 네. 한국 분들은 다들 게임을 제일 쉽다라고 하시고 하는데, 네. 처음 시험 두 번? 처음 두 시험은 네. 게임을 끝내지를 못하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 와, 게임은 좀 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왔던 네. 기억이 있어요. 절대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거든요, 게임을. 네. 항상 이제 세 번째 게임 끝나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서 네 번째에 막 허둥대고 막 그 되게 음, 허둥댄다는 느낌으로 많이 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네. 게임이 저도 그렇죠. 완전히 좀 문과이기도 하고 약간 네.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수리적 논리적 능력이 음, 나오면 좀 네. 움츠들고 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고생을 네. 했었.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게임에서마저도 마스터를 하셨었을 텐데요. 거의 다 맞는 정도의 수준이 마지막 시험에 나오셨을 텐데, 결국 게임이 허둥대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해서 거의 뭐 오답수를 연계로 줄일 수 있었던 어떤 그 비결이 있을까요, 혹시? 음, 어, 일단 모든 게임을 다 이제 풀고 나서 음, 게임을 풀면 모든 게임이 다 다른 게임이다라고 이제 초보자들은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다르고 네, 저 게임이 다른데 내가 이거를 그쵸. 생각해서 다른 게임을 새로 나왔을 때 잘 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게임에서 다른 알파벳이 나오고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한 50기 음, 전에 다른 게임하고의 이제 데자뷰가 오는 거예요. 아, 네, 추상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어, 음, 결국 그래서 게임이 LR과 RC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네, 이것도 LR에서 저희가 이제 되게 커먼 타입들이 음, 나오듯이 그쵸. 게임에서도 이제 결국 뭐 음, 3번, 4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음, 결국은 똑같은 논리들을 테스트하고 네, 그와 룰 사이의 연결관계를 봐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매크로하게 접근을 네, 했더니 음, 실마리가 보이는 느낌이었고 네, 게임들을 이거랑 이제 유사점이 뭐지? 이제 오답 노트를 저희가 RC랑 LR에만 하지 게임엔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안 하시죠. 게임을 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게임과 예전에 했던 게임 이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음, 이런 식으로 좀 신트사이징을 하는 네, 과정에서 깨달음이 좀 많았고요. 첫 번째로.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게임을 한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한 게임에도 네, 보통 이제 노가다로 하는 방법이 그쵸. 그런 방법이 있죠. 네,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룰 베이스드, 네, 그 인퍼런스 베이스드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 그쵸. 아니면 네, 각종 표나 다이어그램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쵸. 저는 같은 게임을 한번 두 번, 세 번 풀면서 최대한 다른 풀이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아, 같은 게임 내에서도, 아, 나에게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기도 음, 했었고요. 그런 음, 식으로 계속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음, 자신감도 좀 생겼고, 약간 조금, 그쵸. 그러니까 허둥대는 네, 게 아니라 좀 네,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네,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게임이 항상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네, 이제 제 마무리 177점 나오기 음, 전부터는 게임을 거의 항상 뭐 10분 남기고 다 풀었어요. 15분, 아, 20분 네, 게임을 다 풀 수 있고 네, 실제 시험을 쳤을 때도 음, 게임은
다 풀고 1번부터 돌아가서 다시 풀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두 번을 풀 수가 있었어요, 네. 시간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제가 막 수리적 IQ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첫 시험장에서 새로운 게임인 건 똑같은데, 이제 그쵸. 그 어떤 공부 어프로치를 좀 바꾼 후로 네. 그런 점수가 좀 점프가 있지 않았나 생각. 아, 네네네. 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한국 분들이 게임을 다들 뭐 이렇게 잘하신다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다수의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50개를 풀어도 50개 다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 하지만 그 안에는 일정 패턴이 있고, 어떠한 흔히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떤 게임은 인퍼런스라고 한 추측,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비교적 쉽게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도 하고요. 있지만 안 보이기도 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왜 뭐,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경우의 수 다 써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뭔가 허둥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돼도. 왜냐하면 게임은 조금 풀고 나면은 다시 풀었을 때 비교적 쉽게 되니까 그 리즈닝이나 리딩처럼 그렇게 큰 분석은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분석만 하면은 10분 정도,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될 수 있다라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네, 이제 두 번을 이제 게임 때문에 다 음,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당시에는 게임 때문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네. 전체 게임을 음, 다 풀었고요. 1번, 2번 게임은 쉽잖아요. 그런 거는 네. 공부하다 머리 아프거나 할 때 음, 손풀기용으로 최대한 빨리 네. 손풀기용으로 네. 많이 음, 쓰고요. 그래서 음, 쉬운 1번, 2번 게임이라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3번, 4번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이게 쉽다고 느껴지더라도 좀 음, 성실하게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 이런 식으로 쉽고 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 그래서 1번, 그쵸. 2번에서 단축을 하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노가다를 하게 되더라도 음, 시간이 그래도 마지막 게임을 들어갈 때 음, 10분에서 15분을 남기고 들어가면 네. 확실히 부담감이 달라요. 그쵸. 네. 그리고 네.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분석을 통해서 음, 어, 룰과 룰 사이의 규칙이라던가 내가 그동안 봤던 게임 중에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계속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분석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패턴이란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 게임도 게임이지만 리딩이나 리즈닝에서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압박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기본 개념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안 재고 또 언타임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시면은 되게 대개의 경우엔 5개 이내로 틀려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기본 개념 확실히 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 내에 이렇게 풀어오게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다시 풀어보니까 다시 알겠는데 시간만 재면 이상하게 이게 안 음, 풀린다. 그래서 사실 LSAT이라는 시험이 저는 50% 실력이고 50%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런 거에 능력을 묻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커요. 혹시 다현 학생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혹은 하셨다면은 어떻게 시간의 압박감에서 조금 자유롭게 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셨는지 맞 있을까요? 시간 압박. 일단 단계별로 좀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맨 네, 처음 셋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음, 시간보다 개념을 좀 확실하게, 네, 플로 타입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플로에 네,
어떤 흔하게 나오는 타입이라던가, 뭐, 사실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이게 그냥 네, 머리로 아는 거랑 봤을 때 이게 이거다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그쵸. 일단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네, 그럼 이제 160 정도 대가 이제 좀 되셨다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네, 음, 일단 저는 음, 5개 정도로 이제 틀렸을 때는 음, 좀 뭐랄까, 좀 정직하게 음, 틀린 것들을 틀렸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사실 PT를 치고 나면 사람이 170이 딱 나오면 기분이 좋고, 169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이렇기 음, 때문에 한 단어 정도 잘못 봐서 틀린 건데, 이거는 좀 맞다고 치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스스로에게 좀 타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네, 공부가 계속, 오늘은 PT 하나를 봤는데 170이 넘었으니까 공부 끝!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음, 돼. 그래서 좀 틀리는 게 잘못 읽어가지고 틀린 거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수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그 네, 단어 하나를 일부러 잘 안 읽히게 엘셋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 단어 그쵸. 하나 때문에 틀린 거라고 이제 이것만 봤으면은 맞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엘셋이 이제 일부러 뭐 어떤 모디파이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안 네, 읽는 것들을 음,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못 읽었다면 왜 이걸 못 읽었을까? 왜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숨겨놨을까? 네, 하면은 출제자들의 약간 생각도 좀 보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세긴 했는데, 그래서 시간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네, 음, 기본적인 읽기 속도가 좀 된다는 가정하에 음, 영어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좀 네,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L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에 틀리는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단어를 네, 다 리터럴하게 읽으려는 그런 강박이 음, 생기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음, 참고 사실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컴마 하나까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 modifier라든지, 아니면 뭐, 그쵸. 헷갈리기 쉬운 뭐, 음, 단어라든지, 뭐,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요.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뭐, 박테리아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잘 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시간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보통 단어 하나하나 틀릴까 봐 너무 조심조심 음, 읽다가 정보에 오히려 파묻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쵸. 읽은 건 지금 엄청 많은데, 근데 이제 네, 결국 엘셋이 요구하는 태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느낌? 네, LR에서는 보통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패러렐 문제를 다들 네, 시간에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 패러렐은 다른 LR보다도 더 구조를 봐야 되는 음, 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패럴렐을 오히려 제일은 아니지만 뭐든 음, 되게 빨리 풀었어요. 그냥 네, 슉슉 제거하면서 이렇게 풀 수 음, 있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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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저는 LR도 결국 구조를 보고 태스크를 음, 보고 어떤 음,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면 네, 그런 되게 패시픽한 팩트에 좀 집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음, 있어서 시간이 단축이 된다. 저도 이제 갑자기 영어 실력이 늘어서 빨리 읽은 게 아니라 음,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근데 네, 정확도가 더 오르고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네, 여유가 생겼고요. 네, 근데 그래도 LR은 좀 잘하게 되어도 시간을 거의 다 써요. 시간을 다 네,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막 그쵸. 게임처럼 8분이 남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그런 않는 경험은 없고, 네,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네, 헷갈리는 문제들은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좀 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퀘스천 스템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한 단어 한 단어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하는 거를 집중해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 자체에만 집중해도 충분할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 개념, 이 그 퀘스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너가 없으면은 모든 문제를 25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다 보면은 정보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내가 지치거나 그쵸 정신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키워드라고 계속 키워드인데 결국엔 모디파이어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냐 사실은 음, 그 패시지 안에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스티뮬러스 안에 can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뭐 probably라고 하는 단어 그거 하나가 뒤에 이제 뭐 definitely로 온다든지 must로 온다든지 해서 딱 바뀌면서 딱 그 문제가 내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런 거가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풀 수가 없는 거의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정말 쉽게 풀어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어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말씀의 패러렐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 문장의 역할, 아르규멘트 같이 문장의 역할 묻는 거에서는 조금 음, 빠르게 스키마듯이 해서 읽어서 구조적으로 풀어내도 되는 이런 문제별로 그런 게 잘 되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음. 네, 네.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이제 게임과 리즈닝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 나름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리딩이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뾰족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뭐 늘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읽었어야 된다. 뭐 글을 많이 읽었어야 된다 등의 뭐 거의 포기하라는 뭐 식의 그런 음. 것도 있지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현 학생의 리딩은 어떠셨었는지 혹은 그 접근 방법이 또 따로 있었는지 혹시 있을까요? 어, 네. 저도 이제 뭐 SAT 리딩 이런 걸 잘 보고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요. 네, SS 하면서 새롭게 리딩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저 네, 처음에 리딩할 때는 거의 뭐 토플 리딩하듯이 내용을 최대한 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음, 당연히 풀리는 게 그동안에 이제 독해였잖아요. 토플이든 네, 토익 그런.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영어 시험 비슷하게 접근을 했었던 것 음,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러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LR이랑 게임이랑 다르게 RC는 뭐 누가 가르쳐 책을 봐도 그렇고 뭐 인강을 봐도 그렇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과학 이제 음, 대부분이 아마 문과실 것 같은데 휴머니티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음, 이제 어려운 과학 지문이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 네, 어 이거는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 이게 조언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네, 저는 리딩을 볼 때도 LR이랑 게임에서 했었던 인퍼런스들을 좀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패러그래프 전체가 to understand this, you have to have 뭐 requirements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LR에서 봤으면 아마 컨디라고 파악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컨디션 그쵸, 화살표를 그리고 게임에서 봤을 음, 했을 거예요. 이제 뭐- 맞아요, 그런데 리딩에서 다음 패시지에서 이제 뭐 A requires B and C 해놓고 이제 C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건 A가 안 된다는 뜻 아닌가? 이제 저희가 에라를 많이 쓰면 이제 너무 익숙한 구조일 거예요. 그런 네, 식의 리즈닝들이 RC라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인퍼런스들을 LR이랑 게임에서 썼던 것들을 좀 가져와서 써보려고 했었고요. 최대한 언어를 네, 하려고 해봤어요. 세 가지 과목들을. 네, 그래서 RC를 좀 하나의 어떤 LR로 보기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RC도 문단을
이제 구조로 파악을 하려고 했었고요. 군단, 네. 네, 구조, LR보다 네, 더욱더 되게 스페시픽한 정보에 파묻히지 않고, 네. 어, 이 패러그래프 한 문단 전체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이제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었어요. 아, 네, 네, 유학을요. 근데 요약이 이제 저희가 보통 서머리 하듯이 어떤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해가지고 뭐 이 박테리아는 이런 거래 이런 식으로 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작가가 작가의 컨디 아니면 여기선 음, 작가의 커저한 리즈닝 그다음에 여기서는 커저의 엘리멘트 없음 이런 식으로 문단을 봤어요. 되게 네, 앱스트랙트하게 정말 네,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박테리아는 전혀 나오지 않는 식으로 되게 네, 앱스트랙트하게 문단 하나를 읽고 네, 잠깐 퍼즈해가지고 그거의 지금 구조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하고 그 네, 다음 패러그래프를 또 읽고 여기에 지금 내가 구조가 뭐였지? 그 다음에 음, 키워드를 다 밑줄 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기본이고요. 네, 어, 그래서 키워드 보고 글의 구조만 봐도 사실 네, RC에서 음, 스케일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도. 네, 실제로 거의 모든 날씨를 그런 방법으로 다시 풀어봤었는데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키워드랑 구조랑 이런 음, 내용을 디테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음, 대부분 맞을 수 있다. However,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네, 하고 나서 디테일은 이제 저는 키워드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들로 좀 돌아가가지고 여러 번 좀 음, 읽는 식으로 네, 디테일은 풀었었던 것 같아요. 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와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은 이제 다시 와서 읽는 걸로,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리딩 말씀하신 거가 되게 중요한 게 리즈닝처럼 어떻게 하나의 여러 개의 리즈닝처럼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능동적인 글 읽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떠한 어떤 연결고리가 뭐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것도 내가 밑줄 쳐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이 어떤 단락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파악돼 있고, 말씀하신 구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려는 게 이거고, 뒤에는 뒷받침이고, 주장하려는 게 이거고, 뒤에는 뭐 반대고, 예시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큰 틀에서 파악이 되어야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되게, 그 학생들이 들을 때 뭔가, 뭔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구조만 파악해도 디테일 문제 제외하고는 다 맞을 수 있다라는 되게, 네, 큰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 근데 이제 되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첫 네, 번째로 멘탈적인 부분에서 네, 대부분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도 음, 어떤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음, LSAT이라는 시험에. 네, 그래서 그 슉슉 구조만 보고 읽는다라는 게 약간 저의 학생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약간 음, 번지점프 하는 느낌이다. 이게 음, 얼마나 큰 스테이크스가 달려있는 시험인데 음. 나보고 이제 대충 읽으라니 이제 그게 네, 되겠느냐. 어, 네, 멘탈적인 부분에서 안 된다. 약간 네, 그거 진짜 100% 공감을 해요. 네, 실제 시험에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아마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그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충 읽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음, 그동안 읽었었던 서머리의 방식으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20년 음, 넘게 해왔던 리딩 방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음,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가 음, 이걸 예전에 해봤었고 통했었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그쵸. 그래서 이게 연습 어프로치를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제가 예전 걸로 돌아가서 그 방법으로 다시 풀어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되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구조라고 파악하고 했었던 것도 실제로는
그 LCS에서 요구하는 코어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뭐 LCS에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예전에 왜 문학 작품 읽었을 때 그 음, 애너테이트 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전혀 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네, 그쵸. 이게, 네, 리트레처 읽었을 때 하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고, 음, 로직의 구조로 다시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는 LR의 경험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것 같고요. 네, RC 같은 경우에도 앱스트랙트하게 뽑아낸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봐야 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L셋의 구조라고 파악했던 게 진짜 L셋에서 요구하는 구조가 맞는지, 얘가 음,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 음, 구조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설정한 것 같다. 그래서 음,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랑 자기의 어떤 프레임이랑.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키워드고, 구조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구조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더니 진짜로 문제가 잘 풀리더라 하는 자신감이 좀 쌓이다 보면, 네, 어, 실제 시험에서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음, LC라는 시험이 좀 길고 지치고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하는 와중에도 자신감을 좀 잃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네, 방법. 네, 네. 어쨌든 뭐 내구조와 엘셋이 요구했었던 그 구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현 학생은 문제를 뭐 이렇게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분석하시고 또 다음에 이걸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 거고, 내 실력을 늘리는 거는 내가 여기서 리뷰하고 분석하는 거에서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음, 그거였거든요. PT를 뭐 이렇게 많이 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PT가 80 몇 개나 있는데 이거를 풀면 음,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맨날 풀고 170이 넘으면 기분이 좋고 음, 약간 이하로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160 후반에서 좀 정체가 됐고요. 유형 음. 파악으로는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냥 단순한 풀이로만은 오답 같은 것도 잘 하지 않고 뭐 했을 때는 음, 60 후반에서 결국 정체가 됐었고 네, 그리고 가끔씩 컨디션이 좋아서 170이 나왔다가도 시험장에 가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떨어져서 네, 60 후반에서 제가 좀 정체를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치죠.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하고 그만두는 이제 루트가 대부분이니까. 네, 어, 그래서 저는 PT가 많아 보이더라도 그거를 네, 무조건 푸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음, 하나를 계속 풀어도 괜찮아요. 하루의 공부가 진짜 음, 하나의 어떤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의 네, PT를 푸는 게 위주가 공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음,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이해할 때까지. 수 있게, 얘가 뭘 네, 테스트하려고 했던 건지, 음, 그다음에 예전 거랑 이런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다 하는 음, 식으로 커넥션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게 진짜 공부인 음,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석을 통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요, 아마 이제 6월 시험이 곧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뭐 한 달 뭐 남짓 혹은 뭐 그 이상 정도 남을 텐데요. 뭐 마지막으로 엘셋에 있어서요. 학생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한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남은 시점에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인드는 어떤 게 좋을지 있으실까요? 한 달 남았을 때요? 네. 음, 음,
이제 또 점수 때마다 다 와닿는 게 좀 다 다를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6월 시험을 치시는 경우에는 항상 10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아, 네, 어, 그쵸. 네, '네. 6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네. 방학부터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그쵸. 테니까요. 네. 시험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너무 좀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부담은 시 갖지 마시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을 너무 쉽게 들어가지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네. 이제 3번 치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네.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처음에 처음 한두 시험을 그냥 들어간 분 그거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음. 가장 큰 후회가 아마 그냥 시험장에 막 들어간 거, 그 다음에 PT 막 음. 푼 거. 이거 네.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 160 후반 뭐 이상은 나올 것 같다 하는 자신감이 좀 있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라.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 다음에 또 시험이 한 달 남으셨으면, 그래도 PT를 좀 많이 풀어보셨다는 뜻일 테니까, 그 위에 네. PT를 버리지 마시고, 음. 돌아가서 이 PT랑 저 PT의 진짜 커넥션들을 정말 많이 찾으셨어요. 그게, 네. 예, 그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요. 새로운 PT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고 점수 싶죠. 테스트 하고 싶죠. 예, 네. 그게 당연한데 예전에 네. 풀었던 PT를 그걸 돌아가서 내가 틀렸던 거를 다시 페이스하고 그 막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하기 싫을 텐데 네. 그게 한 달 남으셨으면 그게 더 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PT를 어차피 풀어봤자 그거는 그냥 그날 하루의 기분 정도? 테스트 그쵸. 내 기분이고 실력 점검하는 거에 그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로 통하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쓰셔야 되지, 그 음. 당일 점수 하나하나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PT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쵸. 뭐 너무 잘 나온다고 또 이제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네. 나온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희일비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한 달 남은 네. 분들은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좀 빅픽처를 보시려고 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되게 오늘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요. 에셋에 있어서. 그래서 네, 이 영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했고요. 그러면은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